자, 질량보존 법칙을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변하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둘 다에서 변하지 않던 것이 뭐냐면 원소의 종류하고 각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변화 전후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특히 화학 변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건 핵변화는 예외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추울 때 핫팩 많이 썼잖아. 사용하기 전 핫팩하고 사용 다 한 핫팩하고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문제는 다르다는 데 있죠. 달라요. 사용 전 핫팩은 우리가 방금 산화라는 말을 했잖아. 되게 산소랑 결합한다는 소리거든요. 산화된다, 녹슨다는 거는. 그러면은 사용하기 전에 핫팩에는 산소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사용하고 난 뒤에는 산소가 붙었으니까 더 무거워졌다.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반응 전후의 총질량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핫팩을 사용해 보면 무거워진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선생님도 이제 다음 달 이제 이 시험 기간 지긋지긋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놀러 갈 건데 가족들하고 저기 이번에는 어디 거제도 쪽으로 놀러 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그러니까 그 시즌에 가요, 나도. 1, 2, 3, 4, 5번 하고 나가고 12일부터 10일까지였지? 4일 동안 수업을 좋겠다. 어쨌거나 그렇게 갔다 올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베큐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잖아. 그러면은 태우기 전에 숯과 다 태우고 난 숯의 질량은 같나요? 심지어 그건 크기도 변하죠. 맞지? 크기도 변하지, 그거는. 그런데 왜 질량이 보존된다고 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보통 물리 변화는 아예 그냥 모양이 변할 뿐이지 질량은 그대로 있잖아, 대부분. 부피가 변하는 경우는 있죠. 혼합물이 될 때.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순물질 혼합물 할 때 배웠잖아. 근데 그때도 질량은 그대로였잖아. 근데 화학 반응인 산화 반응이나 연소 반응에서 질량이 변하는 모습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질량 보존 법칙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니까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이 되는데 왜 성립이 된다고 해놓고 질량이 변하는 케이스가 있냐? 이거는 이제 나랑 수업하다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개념이에요. 개와 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몇 번 이제 수업을 쭉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니는 못 들은 부분이에요.
네가 합류하기 전에. 아니 근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우주 전체를 볼 때 개라는 거는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C 아니고 S입니다 이거.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개라고 해요. 물리나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알코올 램프에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물을 끓이면서 온도 변화를 재볼 거야. 그럼 내가 관심을 두는 거는 그 비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물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알코올 램프라든가 바깥 환경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지금 측정하는 거는 물의 온도니까. 정확하게는 물만 개로 보거나 물과 비커까지만 개로 보면 되겠죠. 맞지?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개라 그러고 그 개가 존재하는 주변 환경, 실험실 안의 온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주위라고 해요. 주위, 주변, 영어로 surround라고 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개와 주위를 잡았잖아. 그지? 이렇게 개와 주위의 영역을 잡았을 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원래 중학교 1학년 앞부분에 화학 단원에 보면 우리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있었잖아. 기억해? 니 이제 배워야 되죠. 다음 턴에. 아마 다음번에 화학 선생님은 내가 아니라 여자쌤이 오실 것 같은데 다시. 원래 나는 물리지 화학은 아니란 말이죠. 네. 화학쌤이 결혼하시고 뭐 이래저래 이제 아이 놓으시고 하면서 내가 둘 다 떠맡았다가 이제 화학을 집어 던지는 아싸. 그런데 그때 보면 이런 거야. 물리는 주로 우리가 주위의 입장에서 개를 변화시켜요. 물리 실험은. 그러면 물리에서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열했다, 냉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화학은 개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야.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 보는 관점이 반대에 있는 거지. 왜? 물리는 주로 큰 세상을 다루다 보니까 한 발 떨어져서 봐야 잘 보이거든. 그래서 물리학자는 주위에 있고 화학자는 물질의 성질을 보려면 그 안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 있는지 내부를 파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이나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개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본단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열을 배우면은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식으로 써서 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열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물리는 지우개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화학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는 물리에서 다뤄야죠. 화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잖아. 운동이잖아. 화학에서 다루고 물리에서 다루는 거였어. 열과 상태 변화, 기체의 부피 변화. 그럼 이거를 태우는 그 물리는 열 에너지를 받구나 이런 데는. 그건 그러니까 물리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까지만 다루는 거고, 화학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뭐 지우개를 구성하는 원소들과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서 성질이 바뀌었다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영역이 겹치면서 다른 쪽인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개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 솔직하게 절대 중등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아니야. 내가 그냥 쉽게 가르치려고 꼼수 쓰는 겁니다. 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열린 개. 그치. 닫힌 개. 미드가르드 같은 소리는 접어치우고. 고립개. 영어로는 이제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셋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개와 주위 간에 물질 이동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에너지 이동이 생기냐 안 생기냐로 구별하게 됩니다. 또 노트 안 들고 화학 노트 들고 다닐 일 있잖아요. 열린 개는 물질 이동도 되고 에너지 이동도 돼요. 닫힌 개는 물질 이동은 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교환이 되는 세계입니다. 고립계는 둘 다 안 돼요. 사실 고립계는 우주 전체를 말해요. 유니버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 우리가 그 마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멀티버스 개념이 나오잖아. 다중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그 유니가 유니크의 뜻이에요. 유일한 세계란 뜻이야. 유니버스는. 그럼 멀티버스는 그치. 이 세계만이 세계가 아닌 거야.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도 있는 거야. 지금 이 차원에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내가 전쟁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 거지. 왜? 그 동네는 뭐 전쟁의 세계라서 전쟁 뭐 싸울 줄을 모르면 다 죽는 그런 세계. 아니면 어떤 세계에서는 농사를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세계에는 막 원시인이라서 코에 그 동물 뼈 가지고 코 뚫어놓고 막 돌도끼 만드는 법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맞지? 이런 게 멀티버스의 개념인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유니버스적 개념에서 고립된 우주 전체는 우주 바깥은 없잖아. 우주가 전체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무언가가 존재하냐 안 하냐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우주 전체보다 작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슨 개일 때 질량이 변할 수 있다? 열린 개일 때만 질량이 변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플러스 무슨 상태가? 기체가 다뤄질 때. 기본적으로 기체는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대부분의 기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출입하는 경우 어떤 변화에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 기체가 출입하게 되면 우리는 기체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눈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험 장치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화학 변화가 기체의 출입이 있는 경우는 질량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사 기체의 기체가 화학 반응식에 포함이 돼 있더라도 닫힌 개일 때는 장치를 밀폐시켜 놓고 화학 반응을 시킨다고 한다면 반응한 기체도 그 장치 내부에 있었고요. 새롭게 생기는 기체도 기체 내부에 존재하겠지. 그러면 그 용기까지 포함한 그 실험 장치 전체의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치. 닫힌 개에서는 변하지 않고 열린 개에서 기체가 출입하는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실제로 출입한 기체의 질량을 잴 수 있다면 총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거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 틀은 여기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각각의 화학 반응들 있잖아. 대표적인 반응들. 반응들과 그 반응의 대표적인 화학식을 배우고 화학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물질, 이 화학 변화가 열어놓은 실험 장치에선 질량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우리는 물질의
상태를 화학식에 표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글자는 S, solid, 뜻은 고체, L, liquid, 액체, G, gas, 기체. 하나 더 있다? 아니, 플라즈마 말고. AQ, aqueous solution. 참고로 솔루션의 뜻은 균일 혼합물입니다. 아쿠아는 무슨 뜻인데? 그럼 아쿠아리우스 솔루션은 무슨 뜻이게? 너희들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이거 초등학교 과학책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힌트 3글자, 한자 포함한 한자로 된 3글자. 수용액. 물을 용매로 하는 액체 균일 혼합물.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화학식의 상태를 붙여서 화학식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실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 5시에쯤 시작할게요. 이제 화학 반응식별로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앙금 생성 반응은 질산음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이에요. 질산음이라는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염화은 앙금이 생기고 솔리드죠. 그 다음에 수용액이 나옵니다. 자, 화학 명칭을 하면은 얘가 질산은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기고 질산나트륨 수용액이 생긴단 말이야. 자, 이 반응을 보니까 어떻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체가 어디 있는데? 네, 기체 없잖아. 수용액, 고체 수용액이잖아.
전부 다 그런. 네. 고체 수용액 3개에 고체 자체 하나, 물에 안 녹는 거. 기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얘는 어떻다? 그럼 제가 무슨 열린 장치든 밀폐되는 장치든 모두 질량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네, 질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죠. 이 질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오케이? 두 번째. 요즘 널널한 데서 할까? 여기다 하자.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중등교과 범위에서 기체가 생기는 반응 변화는 한 3-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금속을 산에다가 넣으면 수소기체가 올라옵니다. 마그네슘에다가 그렇죠. 보통 마그네슘을 염산에다가 담그면 수소기체가 나와요. 얘는 염산이니까 수용액이고 얘도 수용액이고 수소가 기체로 발생하죠. 두 번째가 석회질. 보통 우리가 얘를 탄산염이라 그래요. 산에다가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 네.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와요. 여기도 솔리드, 수용액, 요거 수용액, 얘는 액체, 얘가 기체.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의 열분해. 탄산수소 나트륨 말하는. 네, 우리 달고나 할 때 부풀어 오르잖아. 그때 찍어 넣는 게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보통 가열을 해줄 때는 화학 반응 변화에 요 밑에다가 세모를 붙이거든요. 요게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하면 요렇게 됩니다. 탄산나트륨. 얘 수용액, 얘도 수용액, 얘는 액체,
체, 얘는 기체. 왜? 설탕은 그런 게 없나? 설탕? 가르쳐줘? 왜 안 해? 포도당할 때는 메탈 나왔었으니까 설탕은 괜찮아. 설탕. 포도당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구조 그려보면. 이게 보통 포도당은 우리가 육각형으로 그리잖아. 그래서 엿당이나 설탕은 육각형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당이라 불러요. 포도당을 단당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4번째, 방금 아까 우리 같은 학생이 이야기했던 거. 상처에 과산화수소 뿌리기. 만나보실 때는 뭐 해봤냐고. 일반 캠프에는 안 쓰여서 기체가 안 나오던데 상처만 그리면 어떤 거? 네. 과산화수소는 몇 가지 촉매를 만나면 분해가 되거든요.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H2O2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다? 물에서 과산화, 산소가 하나 과하게 붙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물과 산소가 분리되거든. 자, 여기에 쓰이는 촉매에 뭐가 있느냐? 피가 있어요. 동물의 피, 사람의 피, 혈액. 그리고 이산화망가니즈. 네, 그치. 그리고 여기에 감자즙, 생감자즙. 요런 애들을 만나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됩니다. 자, 이 반응을 쭉 봤잖아. 맞죠? 이 2번 반응들은 어떻다? 공통적으로 어디에만 기체가 존재하죠? 네. 얘도 리퀴드고 얘도 리퀴드고 얘가 가스지. 이 반응들은 생성물에만 기체가 존재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열린 장치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실험 장치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맞지? 그래서 뭐 한 만큼 기체 질량만큼, 날아간 기체 질량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닫힌 장치에서는, 밀폐된 용기는 발생한 기체도 장치 내부에 어떻게 된다? 네,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갇혀있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변화가 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빨리 필기. 마지막이 연소 반응이에요.
자, 연소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는데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나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물질의 반응물에 보통 탄소가 있는 녀석이 연소니까 연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고, 그리고 연소 생성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보통 그 외에 재가 남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연소 생성물이 보통 무슨 물, 산화물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가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고요. 반응물에 있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반응 비율을 맞추면 요건 지금은 반응 비율 아직 맞출 필요 없겠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수소가 있을 경우. 물이 발생하는. 근데 이거 둘 다 기체로 날아가는 거야. 연소니까 뜨거워서. 요거 둘 다 뭐다? 네, 기체 상태라고. 즉, 연소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가 존재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결합한 산소보다 기체 연소 생성물이 질량이 더 많아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의 연소 반응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질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열린 장치에서는 그치,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밀폐 장치에서는 그치. 왜 밀폐 장치에선 보존되느냐? 결합한 산소도 어차피 장치 내부에 있던 산소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도 장치 내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두 번째, 무기물, 특히 금속의 연소 반응. 일반적으로 금속을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시키면 보통 우리가 녹이라고 하는 금속 산화물이 생기게 돼요. 이 반응이 매우 격렬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그냥 산화 반응보다. 따지고 보면 뭐랑 같다? 이 경우는 우리 핫팩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이거인 거예요. 단지 핫팩은 얘보다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그것보다 적게 날 뿐이에요. 네, 금속 가루를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을 산소와 결합시키면 이
얘 솔리드고 얘 가스인데 얘 솔리드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기체가 어디에만 존재한다? 그치. 반응물에만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열린 장치에서는 에헤이 부피는 고민 안 한다니까 지금 질량 보존인데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밀폐된 장치에서는 질량이 유지가 되겠죠. 왜? 어차피 결합한 산소도 어디 안에 있던 산소다? 장치 내부에 있던 산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들마다 질량의 변화는 없지만 이거를 밀폐장치에서 실험한다고 가정한다면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